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7년 차 만에 이혼을 겪게 된 40살 서진이라고 합니다.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라 망설이다가도 언젠가는 한 번쯤 꺼내고 싶었던 이야기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로서는 감당하기 무척 어려웠던 일들을 지나왔고 그 시간들이 지나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안정을 찾고 나니 이제서야 제 지난 시간들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저는 한 사람을 믿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을 썼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죠. 제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정말 갑작스럽게 어느 날 한 번에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땐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반면 묘하게 차분해지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제게 고통만을 줬던 그 가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성이 남아있었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저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분들은 저를 이해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난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평온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저는 어린 시절 형편이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할 때도 보통 주변 친구들이 목표로 많이 하던 4년제 일반대학교보다는 학비가 저렴하고 기술도 배울 수 있는 2년제 전문대학교를 지망하게 되었죠. 공부를 오래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먹고 살 것을 찾아서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선택한 전공은 요리였어요. 부모님께서 직장에 가시면 제가 동생 밥상을 대신 차려주면서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요. 맛있다는 평가도 많이 들었던지라 자신이 있었어요. 널린 게 식당이니 취직 걱정도 없어 보였고요. 2년 동안 바짝 학교 생활하고 자격증도 딴 후 본격적으로 식당에 취직을 했어요. 운 좋게도 학창시절 저를 좋게 봐주셨던 교수님의 추천으로 당시 유명했던 한식당에 취직하게 됐어요. 요즘은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아무리 누구의 추천이 있었다고 한들 식당 일은 설거지를부터 시작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 정도는 저도 각오하고 일을 택했기 때문에 일이 힘들긴 해도 불평불만은 없었죠. 대신 연차가 쌓이면서 식당에 이런저런 일들을 한두 개씩 맡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참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저를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더 짐을 지우지 않고 1인분은 해내고 싶다는 욕망이 강했거든요. 식당 일은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제가 원하던 대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만 했어요. 그렇게 치열한 시간들을 보내던 중 제 남편을 만나게 됐죠. 같이 일하던 한 종업원의 지인이었고 저희 식당에 직장 상사와 식사를 하러 왔다가 저를 보고는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연애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남편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스스로 누군가를 만날 처지나 상황이 못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멀쩡한 직장에 다니면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됐었죠. 그래서 소개는 깔끔하게 거절했어요. 같이 일하시던 분도 제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신 모양이었지만 소개를 거절당하자 남편은 막무가내로 식당 운영 종료 시간에 맞춰 찾아오는 등 포기를 할 줄 모르더군요. 정말 제 이상형이셔서 그래요. 몇 번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어서 그러니 허락해주세요. 말씀 들으셨겠지만 저는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하루하루 피곤한데 누구에게 마음을 내주고 시간 써가면서
만날 시간이 없어요. 알죠? 식당 일이 체력에 부치는 일이라는 거. 친구놈한테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마음 내주고 시간 안 쓰셔도 돼요. 서진 씨한테 그럴 여유가 없으시면 그 마음이랑 시간 제가 쓰면 되죠. 몇 번이고 정중하게 거절해 돌려보냈지만 서너 번쯤 반복되다 보니 이럴 거면 차라리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나주고 돌려보내는 게 차라리 빨랐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남편의 전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식사 약속을 잡게 됐어요. 2번 정도 만나고 다시 거절을 하면 남편도 그때 물러나겠지란 마음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단 2번 만에 제 마음을 바꿔놨어요. 제 부탁이라면 아주 작은 거라도 열일 제치고 달려와 들어주고 항상 다정하고 배려 넘치는 태도에 남편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야, 그러지 말고 사람 괜찮아 보이면 한번 만나나 봐봐. 생각해보면 네가 어디서 또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겠어. 맨날 식당 일 한다고 휴일에는 집에 뻗어있기 바쁘잖아. 제발로 괜찮은 사람이 굴러들어왔는데 이럴 때 연애해야지. 절친한 친구 지연이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친구는 적극적으로 만나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참 똑똑하고 현명한 친구라서 늘 신뢰하고 있었는데 말을 들어보니 또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나이도 어리고 하니 결혼까지는 상상도 못했고 친구 말대로 이럴 때 연애나 해보자 싶어서 남편과 만난 지 1달이 되던 날 남편이 조심스레 건넨 고백을 받아주었어요. 그때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던 남편의 얼굴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정말 고마워 서진씨, 내 마음 받아줘서. 내가 평생 공주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요. 이미 하는 일이 손에 물 묻히는 일이라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그럼 결혼하지 뭐. 결혼하면 집에서는 한 방울도 못 묻힐 줄 알아요.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무슨 벌써 결혼 얘기까지 해요. 남편은 처음 사귀기로 한 날부터 저희가 꼭 결혼까지 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야 오랜 짝사랑이 끝났으니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과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도 제 삶은 더 바빠졌으면 바빠졌지 더 한가해지지는 않았거든요. 남편은 연애하는 동안 내내 저와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줬어요. 제가 피곤한 날에는 차를 몰고 와서 집까지 데려다 줬고 제 휴일이 아닌 날에는 굳이 보자고 조르지도 않고 제가 원할 때 필요할 때 늘 달려와서 곁에 있어줬거든요. 그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뢰는 깊어져 갔고 늘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결혼을 한다면 이런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편에 비하면 적은 돈일지는 몰라도 식당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면 제 평소 생활 패턴에 소비도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안 하는 성향이라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모였어요. 남편과 결혼에 필요한 돈도 적당히 모였고 그걸 다 제하고도 1억 원 정도가 모였을 때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연애한 지 4년쯤 되던 해였죠. 김서진, 하도 일만 해서 걱정했는데 잘 됐다. 결혼 정말 축하해. 그렇게 함께 일하던 분들과 몇 안 되는 친한 친구들의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2년 정도는 꽤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저도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3년 차쯤 되었을 때부터 남편에게서 이전에는 몰랐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당신 생일 말인데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케이크만 하고 끝내는 거 어때? 평소에 값비싼 데이트를 하는 걸 선호하지 않기는 하지만 다른 날은 몰라도
생일만큼은 서로를 위해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그랬던 남편이 갑자기 케이크로만 생일을 챙기자고 하니 내심 서운하더군요. 갑자기 왜? 이제까지 생일은 특별하게 챙겨주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 그건 그런데 그때야 연애하고 철없을 때니까 그랬지만 이제 우린 가족이 됐고 그런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는 게 좋지 않겠어? 늘 당신이 말했잖아. 필요한 소비만 하는 게 좋다고. 그게 생일까지 해당되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알겠어. 뭐가 됐든 아껴서 나쁠 건 없지. 나도 당신이랑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지. 그동안 잘 즐겼으니까 이제는 좀 소박하게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여행을 가도 되고. 남편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긴 어려웠지만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였어요. 그 제안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는지 생일 당일에도 묘하게 쓸쓸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는 것도 나름 괜찮은데 뭐해? 어서 소원 빌고 초 불어야지. 매년 생일마다 좋아하는 예쁜 옷을 꺼내 입고 자주 가지 못하는 좋은 식당에 가서 남편과 데이트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올해는 그런 설렘이 없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웃으며 건네주는 케이크를 보면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쓸쓸해하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어느 때보다 즐거워 보였거든요. 남편에게 차마 티내지 못했지만 쓸쓸한 생일을 보내고 얼마 후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저와 시어머니의 생신이 2주밖에 차이 나지 않았거든요. 각자 부모님 생신은 알아서 준비하기로 한지라 남편에게 별다른 말은 못 들었어요. 평소 시부모님 댁 쪽으로 가서 근처 괜찮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 보냈으니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이 운전하는 방향이 시댁 쪽으로 안 가더군요. 여보, 어디가? 아, 오늘은 아예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래? 어디 가는데? 좋은데 예약했지. 가보면 알아. 남편이 씩 웃는데 뭔가 쎄하더군요. 도착하고 보니 난생 처음 가보는 5성급 호텔이었어요. 뭐야, 이 호텔은? 여기 뷔페가 그렇게 맛있대. 우리 엄마도 좋은 음식 드셔보셔야지. 그러다니 저 멀리서 도착한 어머님을 보고는 갑자기 트렁크에서 커다란 꽃바구니를 꺼내더군요. 이건 또 언제 준비했어? 아까 세차하러 다녀오는 김에 사왔지. 우리 엄마가 꽃을 엄청 좋아하시거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유, 세상에. 내가 이렇게 큰 꽃은 처음 받아보네. 예쁘구나. 마음에 드세요? 당연히 마음에 들지. 꽃은 한두 송이 작은 것만 사와도 좋은데 뭐하러 이렇게 큰 걸 사왔어. 요즘 꽃값도 장난이 아니라던데. 그래도 이왕 드리는 거 좋은 거 드리고 싶은 게 아들 마음이잖아요. 그동안 이래저래 큰돈 드느라 못 해드렸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요. 앞으로는 더 잘해드릴게요. 말만 들어도 고맙다 우리 아들. 다정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와 나누는 대화가 제 마음에 비수를 꼽더군요. 최근 저희들의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어요. 여유가 생겼다고 하는 말이 꼭 제 생일에 드는 지출을 줄여서 생긴 여유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참 생일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음식 너무 맛있었고 분위기도 좋았지만 마냥 밝은 웃음이 안 나오더군요. 이래저래 큰돈 드느라 못 해드렸는데 라든지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라는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떠다니며 저를 괴롭혔죠. 당신 좋은 날에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내가 뭘? 엄마 생신 때 잘해드리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은 티 안 날 줄 알지? 표정에 다 티나. 어머님 생신 때 잘해드리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이다 보니 내 생일이랑 비교하게 되고 좀 우울해서 그래. 당신은 연애할 때 내가 잘해줬잖아. 그 정도 잘해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잘해줘야 만족할 건데? 이야기 다 잘 된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나도 동의한 일이니까 가만히 있었잖아. 그런데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이 우리 생일 소비를 줄이자는 건 줄 알았지. 우리 소비 줄여서 어머님을 더 해드리자는 말인 줄은 몰랐어. 그래서 불만이라는 거야? 불만이 아니라 이건 좀 아니지 않냐는 거야. 당신 애 낳으면 애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거야?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나 안 낳았으면 당신도 지금 남편 없이 살고 있을 텐데 엄마한테 감사하지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나와? 남편은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작은 위로가 필요했을 뿐인데 그걸 이해해주긴커녕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를 질투한다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일로 너무 힘들어서 몇 날 며칠 울적해 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친구도 역시 경악했죠. 뭐?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너 거기서 왜 당하고만 있어? 이런 건 확실하게 싸워서 의견 피력해야지.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나보고 시어머니 질투하는 거냐고 그러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 차라리 말을 말지. 뭐야? 원래 그렇게 효자였어? 연애할 땐 이런 거 없었잖아. 너밖에 모르던 사람이 왜 그래? 그러게. 그땐 그렇게 효자인지 몰랐는데 나랑은 이제 결혼했으니 예전처럼 투자할 가치가 없나 보지. 야, 넌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결혼하고 한동안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런 일이 다 생기네. 진짜 어이없다. 그 오빠 안 되겠네. 나중에 그런 일 생기면 또 말해. 내가 누구냐? 변호사잖아. 내가 너보다는 말 잘할 수 있으니까 잘 이야기해 볼게. 그래, 똑똑한 친구들이 참 든든하긴 하다. 나 빈말하는 거 아니야. 힘든 일 생기면 꼭 불러. 알겠지? 그래, 알았다니까. 그래도 네 덕에 웃는다. 그날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지연이 덕분에 억울했던 감정이 겨우 녹아내렸어요. 누군가 제 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괜찮아지더라고요. 하지만 기분이 괜찮아진 것과는 별개로 남편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건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이 그날 보여준 태도는 연애 때라면 상상도 못할 만큼 차가웠고 거의 다른 인격처럼 느껴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어머님 생신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몇 달 뒤 있었던 남편의 생일도 제 생일과 똑같이 소박하게 보내고 나서야 남편에 대해 지나친 오해는 하지 않는 게 스스로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죠. 여보, 우리 생일날 외식 안 하고 모은 돈 말이야. 그걸로 이번 주말에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 여행? 어디로? 당신 맨날 고생스럽게 일하는데 큰 욕조 있고 바다도 보이는 편안한 호텔 가서 같이 푹 쉬다 오는 거 어때? 너무 좋지. 안 그래도 요즘 그런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내가 미리 봐놓은 곳이 있거든. 예약해 놓을게. 주변의 맛집까지 싹 알아봤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쉬자. 좋아. 이게 얼마만이야?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그치? 바쁘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니까 더 알차게 놀다 오자. 고마워 여보. 남편이 예약한 곳은 예전에 함께 즐겨보던 TV 여행 프로그램에 나왔던 곳이었어요. 그때 지나가듯 저런 곳에 가서 피로 풀고 오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해뒀다가 예약한 모양이었어요. 설레고 신나는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래도 나한테 미안하긴 했나 보네. 다행이다. 나 오빠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놀랐잖아. 그래도 연애할 때 성향이 어디 안 가긴 하네. 그치? 그러니까 나 너무 오랜만에 놀러가서 신나. 이번 주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도 안심하며 기뻐해 주더군요.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니 생각보다 여행날은 금방 다가왔어요. 잔뜩 신단 마음에 입을 일 없던 나시 원피스를 꺼내 입고 짐 정리를 마무리하는데 남편이 고민되는 얼굴로 제 옆에 서성거리더군요.
여보, 근데 그런 옷은 좀 그렇지 않아? 뭐가? 안 예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옷은 노출이 좀 있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민소매인데 무슨 노출이 있다는 거야. 뭐야, 나 단속해? 처음엔 남편이 농담 비슷한 걸 하는 줄 알고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심각했죠. 내가 보기엔 괜찮긴 한데 우리 엄마가 보시면 좀 옛날 분이라 결혼한 여자가 이런 옷 입는 걸 안 좋게 생각하셔서.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어머님이 여기서 왜 나와? 오늘 우리 여행 간다며? 설마 시댁에 들렀다 가는 거야? 아니, 들렀다 가긴. 엄마는 아빠랑 따라오신대. 가서 만나기로 했어. 그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둘이서 여행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 순간 설레던 마음은 찬물을 뿌린 것처럼 가라앉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미안해하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하는 남편 태도도 너무 황당했고요. 처음엔 그럴까 했는데 저렇게 좋은 숙소 가는데 또 엄마를 놓고 가는 게 죄책감이 들어서. 엄마도 저런 데 많이 가보고 싶어 하셨거든. 이왕 좋은 데 가는 거 가족들 데려가서 한 명이라도 더 같이 즐기면 좋은 거잖아. 당신은 진짜 내 생각은 안 해? 당신이 둘만 간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들떴는데, 옷도 시원하고 예쁜 옷들만 챙겼는데 시부모님이랑 가면 이렇게 옷부터 단속을 당하는 게 며느리들 현실이잖아. 그런데도 나보고 다 같이 여행을 가자는 소리가 나와? 제발 화부터 내지 말고 좋게 생각해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당신이 우리 식구들이랑 다 같이 여행을 가겠어? 그 옷들이 냅뒀다가 나랑 둘이 다닐 때 입으면 되고. 좋은 숙소 잡았는데 우리 둘만 노는 것보단 가족 데려가는 게 속이 편하잖아. 좋은 추억도 생기고. 그건 당신 입장이지. 내가 한 번이라도 우리 둘 쉬기로 한 날 우리 가족 부른 적 있어? 아무리 가족이 생각났어도 그럼 시부모님 모시고 가는 날은 따로 정하던가 했어야지. 진짜 속 좁게 이럴래? 당신 원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아무리 속상한 걸 어필해봤자 돌아오는 건 비난뿐이었어요. 미안해하기는커녕 속이 좁다던가 이기적이라는 둥 저에 대한 비난만 돌아오니 사과를 받아도 금방 기분이 안 풀릴 판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제 친구 덕분이었어요. 여행 잘 갔다 왔어? 엄청 기대했었잖아. 그게 이번에 시댁 식구들도 같이 다녀와서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 응? 남편이랑 둘이 간다면서?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끼리 좋은 데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불렀다나. 근데 그걸 당일에 얘기하더라고. 뭐? 그런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어? 그러게 말이야. 결혼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언제든 제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아군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남편이 제 마음을 몰라줬고 제 편이 되어주는 건 친구더군요. 내가 다음에 만나서 오빠한테 한 소리 해줘? 아니야, 됐어. 그러지 마. 말로만 들어도 고맙다. 미리 말 안 해두면 나중에 큰일 터질까봐 그래. 맨날 시댁만 챙기고 해도 너무하잖아. 네가 말하면 안 듣는다며? 그렇긴 한데 또 괜히 이걸로 싸운다는 게 체력 소모도 심하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 너까지 피곤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그래, 또 내가 괜히 꼈다가 부부싸움 커질 수도 있긴 하겠다. 그래도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남편은 점점 더 저보다는 시부모님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그런 태도에 실망스러우면서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당신도 따로 모아놓은 돈 있댔지? 그게 얼마 정도랬지? 있지. 그건 왜? 왜긴 우리 수중에 얼마 정도 여유 있나 파악하려고 그런 거지. 전에 말해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 1억 원 정도 있긴 해. 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꾸준히 모아뒀던 돈. 그치? 그 정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네.
그 정도면 충분히 여유 있네. 역시 아내는 당신처럼 성실하고 알뜰한 사람 만나는 게 최고라니까. 남편이 갑자기 물어본 게 의아했지만 그 돈은 언젠가 쓸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거라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어머님의 생신이 돌아오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번엔 시댁으로 바로 가? 어디 예약 안 했어? 이번에는 엄마가 밥 해주신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신댔으니까 편하게 먹고 놀다 오자. 어머님 생신인데 어머님이 밥상을 차리신다고? 그러게, 우리 엄마가 많이 신나셨나 봐. 주방일이라면 늘 제게 다 떠맡기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당신 생일날 직접 생일상을 차리겠다고 하시니 묘한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왜 신나셨는데? 글쎄, 그건 나도 모르지. 가보면 알겠지. 남편은 끝까지 대답을 안 해주더군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들뜨신 얼굴로 현관까지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셨어요. 아우, 먼 길 오느라 수고했네. 상다리 휘어지게 차렸으니까 많이들 먹어. 알겠지? 어머님 생신이신데 이런 날은 쉬시는 게 좋지 않으세요? 생신상을 직접 차리신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다 나도 자식들한테 받은 게 있는데 잘해줘야지. 늘 그렇게 받기만 해서야 되겠니?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불안하더라고요. 남편도 내내 그런 어머님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요. 식사를 마친 뒤 한참이 지났는데도 생일에 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대화가 오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어머님 선물은 준비했지? 아, 선물? 이번엔 그런 게 필요 없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내가 드렸어. 벌써 드렸다고? 지난번에 엄마랑 둘이 데이트하고 온다고 했잖아. 그날 미리 드렸어. 뭐 드렸는데? 며느리는 모르는 거냐? 아,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거라서 미리 말 안 했어요. 엄마 자랑 좀 해보세요. 그럴까? 어머님은 신난 걸음으로 안방으로 가시더니 손에 뭔가 들고 나왔어요. 어머님이 들고 온 건 차 키였어요. 글쎄, 얘가 차를 선물로 주지 뭐니? 우리 타고 다니던 차가 낡았다고 좋은 거 타고 다니라면서. 순간 저희 수중에 그럴 만한 돈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상태 괜찮은 중고차나 국산차 중에 뽑아드렸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벤츠 로고가 박혀 있더라고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어머니께서는 마구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따가 주차장에서 차 보여줄게. 나중에 같이 타고 놀러 가자. 어떻게 된 거냐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어깨만 으쓱하고 말뿐이었어요. 집에 갈 때까지도 그 벤치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서 괴롭더라고요. 빨리 그 차를 제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집에 갈 시간이 다가왔고 주차장으로 함께 내려오신 어머님은 손수 차 키로 차 문을 여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차는 딱 봐도 뽑은 지 얼마 안 돼요. 때깔이 좋기도 하더군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저 차는 어떻게 뽑은 거야? 때깔 죽이지. 역시 차는 외제차가 최고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벤츠 뽑을 돈이 어딨어? 무슨 돈으로 사드린 건데? 꼭 돈이 많아야만 효도하나. 마음으로 효도하는 거지. 그렇게 무리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우리 생활 수준에서 우리가 탈 차로 벤츠를 산다 해도 뜯어 말릴 상황에 나랑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뭐냐고. 아, 진짜. 그럼 우리 엄마 저 연식 다 된 차 끌고 다니는데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엄마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효도해야 할 거 아냐? 그래서 대체 무슨 돈으로 한 건데? 아무리 싸워도 결론이 날 기미가 안 보여 돈의 출처라도 알자 싶어 물었어요. 설마 빚이라도 져서 산 건 아니겠지. 나 몰래 도박이라도 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나름대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그보다 더 뻔뻔하고 충격적이었어요. 네 돈 좀 빌렸어. 뭐? 내 돈? 무슨 돈? 아, 너 그 설거지하면서 모아놓은 돈 있잖아. 그 통장에 있는 돈. 어디 투자할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처박아 놓기만 하면 뭐해. 당신이 암튼 일만 해서 그런지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 그렇게 썩어가는 채를 둘 바엔 효도하는 데 쓰기라도 하면 좋잖아.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 통장에 손을 대? 나 몰래 돈을 인출해놓고 돈을 빌렸다고 표현하는 거야? 당신 정말 양심이 있기는 해? 그럼 내가 순순히 빌려주세요 했으면 당신이 빌려줬겠냐고. 그냥 좋게 생각해. 착하게 살면 나중에 다 복 받는 거야. 야, 내가 그럴 거면 우리 부모님 벤츠를 뽑아드리지. 왜 니네 엄마 벤츠를 뽑니? 손목 얼얼할 때까지 설거지하면서 번 돈인 거 너도 다 알잖아.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 젊음 투자해서 모은 돈인 줄 알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네가 인간이야? 네,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 저밖에 없다며 전부 맞춰줬던 제 남편은 결혼을 하니 아내는 안중에도 없는 효도에 미친 남자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 사실을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보니 정말 이성이 날아가더군요. 믿기지 않아 제 계좌 내역을 찾아보니 정말로 홀라당 인출이 되어 있더군요. 그날은 정말 2판 4판으로 싸웠습니다. 이혼까지 결심했죠. 야, 진짜 그 인간 미친 거 아니야? 언젠가 사고 한번 칠 것 같더라니. 와,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칠 줄은 몰랐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지지도 없었나 봐. 개고생하면서 번 돈을 남편 잘못 만나 날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진짜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어. 이혼 준비해야지. 잠깐만, 이혼할 땐 하더라도 네 돈 그렇게 홀라당 태운 거 벌은 제대로 받아야지. 아무리 가족 사이 부부 사이더라도 이거 횡령죄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정말? 너 아니었으면 이런 것도 몰랐겠다. 지연아, 고맙다. 친구는 저에게 믿을 만한 동료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걸 도와줬죠. 윤지원 변호사 가장 친한 친구분이시라면서요. 제가 윤변한테 빚진 게 많아서요.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우선 벤츠는 고소하면 그쪽에서 팔아버리고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고소를 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하나하나씩 진행을 하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법적 절차 진행과 동시에 저는 짐을 쌌어요. 친구가 방 한 칸을 내주겠다고 했거든요. 고소하면 얼굴 보기 껄끄러울 텐데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친정은 너 일하는 식당이랑 너무 멀잖아.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지?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그 돈 돌려받으면 나중에 우리 사무실 앞에 가게 차리든가. 네가 해준 음식 내가 엄청 좋아하잖아. 진짜 그럴게. 약속해. 남편에게 말없이 짐을 싼 후 언제든 친구 집으로 떠날 수 있도록 전부 옮겨두었어요. 얼마 후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장난하는 거지? 횡령이라니. 우리 부부야. 부부 재산은 공동재산이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법정 다니고 변호사비 쓰면서 서로 얼굴 붉혀야겠어? 그럴 필요까진 없잖아. 그럴 필요가 왜 없어? 그건 공동재산이 아니라 내 개인 자산이었어. 당신 진짜 돈 때문에 이럴 거야? 언제부터 이렇게 돈돈거렸어? 묵묵히 성실하게 일만 하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더니 시부모한테 고작 차 한 대 사줬다고 이래? 연애할 때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벤츠도 아깝지 않아야 맞는 거 아냐? 그 얘기가 왜 나와? 그러려고 나한테 잘했어? 당신 이럴 줄 알았으면 백날 잘해줬어도 결혼 안 했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내가 바보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 결혼도 내 돈도. 웃기시네. 평생을 식당 일만 하던 당신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 집만 해도 4명이야.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손에는 작은 핸드백 가방 하나만 들려있는 채라 남편이 황당해 하더군요. 아마도 금방 집으로 들어갈 줄 알았겠죠. 이틀 뒤에야 제가 필요한 짐을 미리 다 빼뒀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전화가 빗발치더군요. 남편과 법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제 일이 되었다는 게 비로소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시어머니의 벤츠가 가압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오더군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 아들이 벤츠 사줬다고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망신을 줘, 친구들 앞에서. 어머님, 제가 대체 무슨 망신을 줬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훔쳐간 돈으로 산 차잖아요. 그 돈 돌려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뭐? 훔쳐? 내 아들이 훔치긴 뭘 훔쳐? 그러게, 남의 돈으로 산 차를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동네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아들을 도둑놈으로 키우신 어머님을 탓해야지. 훔쳐간 돈 돌려받는 제가 뭐가 나빠요? 내 아들이 도둑이라니. 너 지금 말 다 했어? 가족끼리 기어이 이렇게 추한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건 제가 할 말인데요. 어머님이 자식 개판으로 키운 바람에 가정이 이 사단이 나잖아요. 물론 사람 잘못 본 제 잘못도 있지만 잘잘못 따지자면 어머님이 제일 잘못하신 거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계신 거고요. 저한테 화낼 일이 아니니 아드님한테나 화내세요. 핸드폰 너머로 분에 겨워 씩씩대는 어머님의 숨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쏟아붓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더군요. 시어머니에게 한바탕 한 후에는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어요. 더 이상 이런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재판날이 다가왔고 결과는 완전한 저의 승리였어요. 남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저에게 1억 원 반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서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정말 축하해. 고마워 지연아. 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이제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만 살았더니 이젠 정말 지친다. 나도 내가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새로운 일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더 늦기 전에 깨달아서 다행이다. 내가 늘 말했잖아. 너는 개인 식당을 해야 한다고. 남의 식당에서 보조를 있기엔 네 실력이 너무 아깝다니까. 내가 많이 도와줄게. 이때까지 도움받은 것만 해도 미안한데 괜찮아. 미안하긴. 나중에 잘 되면 식당 갈 때마다 서비스나 좀 챙겨줘. 당연하지. 공짜로 밥 먹어도 모자랄 파나이.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재판날 마주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초췌하게 그지없더군요. 늘 말 잘 듣고 착한 아내이자 며느리였던 제가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한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누가 보면 지금 제 결정이 참 냉정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스스로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잘해줄 때 고마운 걸 알고 서로에게 선을 지키고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비록 저 인간들은 이 가정이 깨진 데 제 탓, 제 원망만 하겠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깬 거라는 걸 꼭 알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들도 지쳤는지 결국은 몇 년에 걸쳐 1억 원이 반환되었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친구의 사무실 근처에 작은 가정식 백반집을 차렸어요. 회사가 많은 지역이라 점심 장사만 해도 수입이 꽤 짭짤하더라고요. 친구의 응원 속에서 차린 식당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가 됐어요.
개업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동네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거든요. 몇 년 뒤에는 유명 블로거의 글에도 소개가 되면서 웨이팅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배달까지 포함하니 일손이 부족해 직원들을 쓰게 되면서 사업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할 수 있는 장사를 생각하다가 작은 와인바를 하나 더 오픈했어요. 회사 근처니 2차로 간단한 안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와인바로 오픈하니 1차를 끝내고 온 회사원들로 장사가 잘 됐죠. 제가 이혼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안정된 삶을 살던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커다란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들고 가게에 찾아오더군요. 서진아, 생일 축하해. 어머,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큰 꽃을 사왔어? 너무 이쁘다. 아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남편이 네 생일날은 아는 척도 안 하더니 시어머니한테는 엄청 큰 꽃 사왔다면서. 맞아, 그랬었지. 그래서 이번 생일엔 나라도 꽃 좀 이쁜 걸로 사다 줘야겠다 싶더라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너한테는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아주는 게 은혜 갚는 거야. 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 옛날엔 늘 우중충해 보여서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너무 보기 좋아. 기분이다. 오늘 가게 장사 접고 오랜만에 너랑 시간 보내야겠어. 와, 진짜? 그래, 내 생일이니까 다 낸다. 가게에서 가장 비싼 술을 꺼내고 친구가 좋아하는 안주를 요리했어요. 와인 한 잔을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니 참, 제가 걸어온 이 길이 험난했다 싶더라고요. 내가 뭐랬어? 네 남편 쎄하다 했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네 말 먼저 들을게. 근데 너 나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냐? 화나서 벤츠 부숴버리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런 험난한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왔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 곁에는 늘 제 편인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제 노력으로 읽어낸 소중한 가게들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소중한 인연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